원더랜드 작품은 제가 어느 날 패션 디자이너 한 분하고 같이 아이가 한쪽 소매는 요만하게 그리고 그림을 한쪽 소매는 이만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실제로 이걸 똑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우선 여쭤보니까 그 디자이너분께서 상당히 아방가르디하겠네요 하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에 가서 그림을 모으고 그 그림들을 사진으로 똑같이 애가 그린 이 차원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중력이 없거나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만든 사진 작품이에요.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림을 구현시키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어떤 가장 비현실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 그런 상상력을 가장 현실적이고선 현실을 어떻게 기록하는 그런 매체인 사진으로서 이거를 구현시킴으로 인해서 약간의 억지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상상력과 현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게 그 작품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이들의 그림이고 아이들의 상상력이다 보니까 작가적 상상력을 넣는다기보다는 어른으로서의 상상력을 배제시킨다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애가 만든 그림이 이렇게 몇 가지 정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정보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닭싸움을 할 때 꼭 한 발을 들고 있어야 게임이 되는 건데, 걷는 것이 훨씬 편하겠지만, 그 게임의 룰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그린 그림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사실은 무리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결국은 사진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과정에서 가급적인 어른으로서 이렇게 좀 아이들보다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지식 같은 것을 최대한 배제시키고선 있는 그대로를 해석을 하려고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이제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 중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렸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요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한 남자애가 다른 남자의 부케를 들고 있는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선 이렇게 웨딩홀을 막 나오려고 하는데, 두 번째 남자애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쑥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고 있는 표정들을 표현을 했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남자 다 이렇게 흰색 이 자켓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제 검정 옷을 입은 이제 여자 하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 하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베이징 아트페어에서 전시되는 동안에 갤러리스트 커플한테 컬렉션이 됐어요. 근데 그 커플이 스페인에서 첫 번째 게이 웨딩이 허락됐을 때 결혼한 커플이에요. 분명히 아이가 그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런 게이 웨딩의 심각성이라든지 뭔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게이 웨딩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작품을 컬렉션하게 되고, 나중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 작품으로 전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보면은 현실의 개연성과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 의해서 이렇게 인지되어진 것들이 다시 이제 어른에 의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회와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구체적인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애들은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분위기로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치원 그 출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먼저 애들을 진정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다 일렬로 앉아 있을 때 제가 헐레벌떡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 좀 전에 양재천에 커다란 고래를 봤냐고. 그러면 애들이 막 에이 고래가 어딨어요 양재천에 막 그래요. 그러면은 나도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거기 앞에 10m짜리 지네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우와 고래다 하고서 지네가 소리쳤다고. 그럼 애들이 막 자지러지면서 아 선생님 거짓말쟁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 너희들 이거보다 더 신기한 얘기 할 줄 아는 거 있냐 얘기를 하면은 저요 그래서 막 저희 아빠는요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두 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 잠깐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 막 그래서 막 가지고 와요. 막 꾸물퉁 이런 지렁이 같은 걸 몇 개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과소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뭐니? 그러고서 물었다가 뒤통수 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그게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했고, 대부분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무엇을 주제를 주어주고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분위기와 느낌을 주어주고 나면 애들이 그 캐치를 굉장히 빨리 해요. 사진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결과 하나만 딱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어요. 읽는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천차만별 바뀔 수 있는 게 사진인 것 같고, 아이들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과 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뀔 수 있는 여지에 이 틈과 틈 사이에다가 관객을 몰아넣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어떤 거로부터 이 두 사진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해석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그 여백 같은 걸 둔다 그럴까요? 사실 저는 영상 찍는 과정이 전시장에서 영상이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 생각해요. 대부분 영상 찍을 때 사람들은 막 초긴장을 하면서 막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막 우선 촬영을 하는데, 막상 찍혀서 전시장에 갔다 오고 틀어놓으면은 사람들은 되게 뭐 이렇게 차가운 눈으로 작품을 바라본다는 게, 이 만드는 사람과 이 보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보게 되겠죠. 어떤 메이킹이란 거는 그 만드는 사람의 이 뜨거운 과정 이런 거를 살짝 관객에게 느끼게 해서, 이렇게 네가 보듯이 이 작품이 그렇게 우아하고선 이렇게 그렇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 픽션이 굉장히 어떨 때는 현실보다 더 현실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판타지라는 것은 현실이 없는 판타지는 되게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공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이 픽션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건 또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되게 묘하게 작업에서 양쪽에서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사진이 어떤 원더랜드 속의 사진이 현실에서 제가 강구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표현에 지나지 않지만 아예 판타지 같은 그런 드로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내사랑신이처럼 어떤 사람의 그런 현실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타지라는 것도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